속보, 국대 최고 참입 열었다. 내가 본 이강인은 최고령 국가대표 승선 주민규 선수 단독 인터뷰 통해 이강인 향한 발언 화제. 한국의 이강인 같은 아이콘, 결사반대에도 영입 매달리는 이유. 이미 개인 합의는 성공. 파리 생제르맹, PSG, 이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 영입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의 르십스포르트는 24일 한국 시각 PSG가 진정한 아이콘을 영입할 수 있을까라며 PSG의 흡이차 영입설에 대해 보도했다. 나폴리 윙어 흡이차는 최근 이적 시장에서 PSG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2022에서 2023 시즌 당시 김민재, 빅터 오시멘과 함께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는 데 일조했던 흡이차는 곧바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흡이차는 공식전 43경기에서 14골 17도움으로 크바라도나, 크바라츠엘리아 플러스 마라도나 라는 구단 레전드와 비견되는 별명이 생길 정도의 활약이었다. 문제는 나폴리의 갑작스러운 부진이었다. 디펜딩 챔피언 나폴리는 김민재의 이적과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과의 결별로 빠르게 무너졌다. 2023에서 2024 시즌 내내 감독 교체를 여러 번 단행하면서도 성적 반등은 없었다. 결국 나폴리는 흡이차가 11골 9도움을 기록했음에도 리그 11호 시즌을 마쳤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커녕 유럽 대항전 진출까지 실패하는 충격적인 추락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 주목한 PSG는 흡이차에게 손을 내밀었다. 킬리안 음바페를 이번 여름 떠나보낸 PSG는 공격진 보강이 절실했고 흡이차를 통해 왼쪽 측면에 생긴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PSG는 무려 800만 유로, 약 12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제안했다고 알려졌으며 흡이차도 PSG와 함께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다. PSG의 관심 이후 흡이차의 아버지 바드리 크바라츠엘리아는 흡이차가 나폴리에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년 사이 4명이 감독과 일했다. 걱정이 된다 라며 흡이차가 이적하길 바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에이전트 마무카 주겔리도 우리는 나폴리를 떠나고 싶다 라며 대놓고 이적을 요구했다. 다만 나폴리는 흡이차 측의 이적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공식 성명을 통해 에이전트와 흡이차의 아버지의 인터뷰에 대해 나폴리는 구단이 선수와 계약이 3년 더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흡이차는 시장에 나와있지 않다. 나폴리와 계약 중인 흡이차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나폴리다.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했다. 나폴리의 단호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PSG는 꾸준히 흡이차와 연결되고 있으며 개인 합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르십스포르트는 PSG는 흡이차에게 매우 관심이 있으며 이미 개인 합의는 성공했다. 이제 나폴리와 합의해야 한다. 흡이차는 한국의 이강인처럼 그의 나라에서 진정한 아이콘이다. 라도 드발리시빌리 디렉터는 PSG가 노리는 흡이차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는지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과거 흡이차가 몸담았던 디나모 트빌리시의 디렉터인 라도는 흡이차에 대해 그는 엄청난 미디어 충격을 줬다. 조지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는 상징이며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있다면 조지아에는 흡이차가 있다. 라고 흡이차는 조지아의 상징 같은 선수라고 설명했다. 이미 이강인으로서 기량과 더불어 엄청난 마케팅 성공까지 체감했던 PSG로서는 음바페 대체자로 조지아의 아이콘인 흡이차 영입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PSG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나폴리의 입장은 굳건하다. 이번 여름 PSG가 새로운 아이콘 중 한 명인 흡이차를 품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40살까지 축구하고 싶어요.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 만축가경 위 아이콘인 축구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주민규 34 울산 HD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웃음 속엔 간절한 마음도 담겨있다. 뒤늦게 꿈을 이루면 누구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일 게다. 주민규 역시 어안이 벙벙한데 베테랑답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더 나은 목표를 그렸다. 주민규는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 HD 클럽하우스에서 가진 스포츠서울 창간 39주년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쓴 주민규는 태국전에서 최고령 A매치 데뷔 33세 343일,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맛봤다. 한국 축구 최고령 A매치 데뷔골 역대 2위, 득점보다 그의 가치가 더 빛난 건 싱가포르전에서 나온 도움 해트트릭이다. K리그에서 입증한 것처럼 최전방에 머물지 않고 2선까지 내려와 공을 소유하며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침투를 유도하고 송곳 같은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냈다. 득점과 기회 창출에 두루 능한 잉글랜드 골잡이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을 연상하게 하는 활약이다. 그는 주리 케인이라는 새 애칭을 얻었다. 특히 케인은 2022에서 2023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뛰며 최고의 공격 듀오로 활약했다. 주민규가 손흥민의 골을 돕는 장면이 케인과 무척 닮아 팬들은 더 환호했다. 주민규는 이상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여기는 것이 케인이다. 득점뿐 아니라 킬패스로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는 것을 보면 남이 갖지 못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2년 전 그라운드에서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당시 방한한 토트넘과 친선전을 치른 팀 K리그 올스타 일원으로 뛴 그는 케인의 위력을 실감했다. 당시 케인이 멀티골을 넣은 토트넘이 팀 K리그를 6에서 3으로 제압했다. 주민규는 힘이 정말 세더라. 그리고 슛, 임팩트가 라며 한 번은 왼발로 해결하는데 슛 템포가 아니었다. 들어가는 걸 보고 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자기 SNS 배경화면을 보였다. 당시 케인과 나란히 서 있는 뒷모습이다. 주민규는 계속 간직해왔다. 지금도 여전히 롤모델이고 팬이라고 방식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대표팀에 이르게 녹아드는 건 쉽지 않다. 주민규는 뽑히기 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표팀 경기를 꾸준히 봤다. 경기에 들어가기 전 내가 파악한 선수의 장점을 기억하고 돕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대표 생활을 먼저 해온 울산 동료의 배려도 따랐다. 그는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워했다. 지난 소집기간 막내급 일원인 이강인을 잊지 않는다. 소집기간 식당에서 주민규가 이르게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다.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은 주민규에게 한마디 했단다. 그는 강인이가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고 하더라. 고 웃더니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 고 덧붙였다. 2020년대에만 K리그 1득점왕을 2번, 2021-2023 이나 해낸 주민규는 이상하리만큼 태극마크와 연을 맺지 못했다. 파울루 벤투, 위르겐 클린스만 등 외인 사령탑은 그를 외면했다. 주민규의 상처는 커졌다. 내심 표현하지 않아도 그만큼 힘든 건 가족이었다. 주민규는 아내나 부모, 장인, 장모 모두 자기 자식이 최고이지 않느냐. 메시, 호날두보다 늘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주는 게 가족이라며 대표팀에 계속 못 뽑히니 내 눈치 보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또 내가 말을 잘 안하고 속으로만 애태우는데 어느 날 아내가 스트레스를 같이 공유하면 반으로 나뉘는데 왜 100% 홀로 짊어지려고 하느냐고 하더라. 고맙고 감동했다. 솔직하게 표현하니 정말 스트레스가 줄더라. 고 말했다. 가족의 진심 어린 응원 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리그에서 활약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올해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고 데뷔골도 넣었다. 여전히 아내는 정신적 지주다. 그는 아내가 이번에 대표팀 갈 때 마지막일 수 있으니 즐기고 와라고 하더라. 그만큼 부담을 주지 않는다. 고 미소 지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최근 중국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른 월드컵 예선에서 나온 유만 함성을 떠올렸다. 정말 운동장에서 감정이 리그와 다르더라. 이래서 대표팀에 오려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저절로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더라 고 했다. 태극마크는 그에게 더 또렷한 목표치를 던졌다. 40살까지 하고 싶다 고 입을 연 주민규는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서울 창간 39주년을 축하하면서 더 아름다운 꽃이 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2. 한국의 이강인 같은 아이콘, 결사반대에도 영입 매달리는 이유. 이미 개인 합의는 성공. 파리 생제르맹이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 영입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의 르십스포르트는 24일 한국 시각 PSG가 진정한 아이콘을 영입할 수 있을까라며 PSG의 흡이차 영입설에 대해 보도했다. 나폴리 윙어 흡이차는 최근 이적 시장에서 PSG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2022에서 2023 시즌 당시 김민재, 빅터 오시멘과 함께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는 데 일조했던 흡이차는 곧바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흡이차는 공식전 43경기에서 14골 17도움으로 크바라도나, 크바라츠엘리아 플러스 마라도나 라는 구단 레전드와 비견되는 별명이 생길 정도의 활약이었다. 문제는 나폴리의 갑작스러운 부진이었다. 디펜딩 챔피언 나폴리는 김민재의 이적과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과의 결별로 빠르게 무너졌다. 2023에서 2024 시즌 내내 감독 교체를 여러 번 단행하면서도 성적 반등은 없었다. 결국 나폴리는 흡이차가 11골 9도움을 기록했음에도 리그 11호 시즌을 마쳤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커녕 유럽 대항전 진출까지 실패하는 충격적인 추락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 주목한 PSG는 흡이차에게 손을 내밀었다. 킬리안 음바페를 이번 여름 떠나보낸 PSG는 공격진 보강이 절실했고 흡이차를 통해 왼쪽 측면에 생긴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PSG는 무려 800만 유로, 약 12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제안했다고 알려졌으며 흡이차도 PSG와 함께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다. PSG의 관심 이후 흡이차의 아버지 바드리 크바라츠엘리아는 흡이차가 나폴리에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년 사이 4명이 감독과 일했다. 걱정이 된다 라며 흡이차가 이적하길 바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에이전트 마무카 주겔리도 우리는 나폴리를 떠나고 싶다 라며 대놓고 이적을 요구했다. 다만 나폴리는 흡이차 측의 이적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공식 성명을 통해 에이전트와 흡이차의 아버지의 인터뷰에 대해 나폴리는 구단이 선수와 계약이 3년 더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흡이차는 시장에 나와있지 않다. 나폴리와 계약 중인 흡이차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나폴리다.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했다. 나폴리의 단호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PSG는 꾸준히 흡이차와 연결되고 있으며 개인 합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르십스포르트는 PSG는 흡이차에게 매우 관심이 있으며 이미 개인 합의는 성공했다. 이제 나폴리와 합의해야 한다. 흡이차는 한국의 이강인처럼 그의 나라에서 진정한 아이콘이다. 라도 드발리시빌리 디렉터는 PSG가 노리는 흡이차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는지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과거 흡이차가 몸담았던 디나모 트빌리시의 디렉터인 라도는 흡이차에 대해 그는 엄청난 미디어 충격을 줬다. 조지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는 상징이며 노르웨이에 엘링 홀란이 있다면 조지아에는 흡이차가 있다. 라고 흡이차는 조지아의 상징 같은 선수라고 설명했다. 이미 이강인으로서 기량과 더불어 엄청난 마케팅 성공까지 체감했던 PSG로서는 음바페 대체자로 조지아의 아이콘인 흡이차 영입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PSG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나폴리의 입장은 굳건하다. 이번 여름 PSG가 새로운 아이콘 중 한 명인 흡이차를 품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3. 불쌍한 선수다. 나를 비난하라. 내 잘못이다. 이런 감독도 없습니다. 김민재에게도 따뜻했던
요즘 세상에 드문 감독이다. 많은 감독들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성적 부진, 경기력 부진 등의 책임을 1차적으로 감독이 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남 탓, 책임을 전가하는 감독을 많이 봐왔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한국 대표팀에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한국 축구를 추락시킨 주역이면서도 자신의 잘못,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다. 선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렸다. 세상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수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추악한 감독의 모습이다. 유로 2024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우승후보 1순위라 불리는 잉글랜드가 부진한 경기력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부진의 일부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려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이탈리아는 디펜딩 챔피언이면서도 우승후보가 아니다.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이다. 과도기다. 그 어떤 전문가도 이탈리아가 우승할 거라고 전망하지 않았다. 과도기에서는 특히 감독의 지도력, 방향성, 신뢰가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감독과 선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B조에 속해 있다. 1차전에서 알바니아에 2에서 1로 승리했다. 2차전에서는 빅매치 스페인과 경기에서 0에서 1로 졌다. 이탈리아는 25일 크로아티아와 최종전을 치른다. 특히 유럽 라이벌 스페인전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다. 항상 그렇다. 모든 나라가 그렇다. 이런 패배의 희생양을 찾는다. 언론과 팬들이 선정한 희생양은 미드필더 조르지뉴였다. 그는 스페인전에 선발 출전했고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아웃을 당했다. 스페인전 패배의 원흉으로 찍힌 조르지뉴.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몰렸다. 그러자 스팔레티 감독이 앞으로 나와 막았다. 선수 보호를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던진 것이다. 스팔레티 감독은 크로아티나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스페인과 경기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우리가 볼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조르지뉴는 불쌍하다. 이것은 조르지뉴의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